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주말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100일 영어 클럽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못하는 날 있어요. 그래서 여유로 한 달 더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번 학기 동안, 이번 2021년 2학기 동안 시작이 좀 늦어도 되고 도착이 늦어도 괜찮으니까요.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학원 선택할 때 굉장히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학원이 최선의 선택일까, 베스트일까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원이요. 영어랑 수학 보통 많이 다니죠. 그러니까 미술이나 태권도처럼 예체능 과목들은 빼고요. 학습을 위해서 다니고 있는 학원이라고 한다면 영어 수학이 대표적이고, 그 학원을 선택하실 때는 학원의 그런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학원마다 굉장히 다양하고 거기에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초등 시기에 우리 아이에게 베스트인 학원은 어떤 구조로 수업이 이루어져 있을까, 어떤 구조의 수업을 선택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학원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업을 하는 방식, 그 반 안에 몇 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대1이에요. 소위 말하는 과외 수업이라고도 하는데, 학원 안에서도 1대1 코칭이 가능한 학원이 있습니다. 과외만큼 비싸지는 않고 집에서 하지는 않는데, 공간은 학원이고 선생님은 원래 그룹 수업을 하시는 분인데 1대1 코칭으로 따로 개별로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그룹 수업이에요. 보통 4명 정도가 한 그룹에 속하고요. 그 그룹 안에서 개별 진도를 나가는 수업이 있고, 그 그룹이 같은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흔한 케이스죠. 판서식 수업이라고 해서 한 반, 클래스, 학교랑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학교처럼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시면 그 강의를 듣고 진도를 같이 따라가는, 개별 진도가 허용되지 않고 같은 레벨의 아이들이 모여서 같은 양의 진도를 나가는 수업이 있습니다. 자, 각기의 장단점이 있고 아이의 성향마다 더 유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개인 코칭 있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과외는 부담스러워요. 사실 저는 집이 늘 지저분하다 보니까 과외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게 저는 되게 싫더라고요. 집 치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간식을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이것도 되게 고민되는데, 그래서 과외는 알아보지 않았고, 과외는 또 수업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초등이고 중등인 아이들한테 지금부터 너무 많은 사교육비를 쓰는 것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과외는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소규모의 학원에서 1대1 코칭으로 개별 진도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학원을 알아볼 때, 대형 학원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이지만 작은 학원이라면 1대1 진도를 나가주실 수 있는 학원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여쭤봤었고, 실제로 대형 학원 말고 레벨에 착착착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학원 말고 소형, 그리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학원인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학원들에서 아이의 진도에 맞추어서 진도에 따라 아이를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주시는 게 가능한 학원이 있어서 저희 아이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진도가 안 맞아서 네. 선행을 하지 않고 중학교에 갔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마땅히 들어갈 그런 대형 학원의 레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진도를 이 아이가 들어갈 반이 없으면서 진도를 좀 이렇게 쭉쭉쭉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엄마 아빠랑은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에서 이제 진도를 좀 가려다 보니까 1대1 코칭이 가능한 학원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진도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아이처럼 진도가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진도 때문에라도 1대1 코칭을 받는 게 더 효과적이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이의 성격 때문이에요. 흔히 다니는 대형 학원 있죠. 대형 학원에서 그 학원 안에서 그 한 클래스라고 하죠. 그 클래스 안에서 최고로 본전을 뽑아가는, 그러니까 뽑아 먹고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들이냐면, 제일 많이 질문하고 그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수업에서 상위권에 들고 있는 아이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성향이 되게 중요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 못하고 여쭤보고, 자기가 궁금한 것들은, 모르는 것들은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좀 이렇게 그 선생님을 통해서 얻어낼 것들을
뽑아 먹는 그런 성향이, 그렇게 좀 자신감이 넘치고 적극적인 성향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판서식 수업에서도 전체 그룹 안에 20명이 있다면 그 안에서도 자기가 얻을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얻어가는 편인데, 이제 저희 아이 성향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들러리, 거기에서 뒷방, 약간 이런 느낌이 될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수업에 앉아서 약간 자기가 궁금한 게 있어도 꾹 참고 모르는 게 있어도 아는 척을 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성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형 학원들, 수학학원 상담은 받았지만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마다 이렇게 성향에 따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수업. 실은 이제 지금 저희 아이가 1대1 코칭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성향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더 하고 싶은 건 그룹 수업이에요. 그룹에서 아이가 4명 정도 맞는 아이들과 만나서 그룹 수업을 받고 싶은데, 이거는 수준에 맞는 아이들을 만나기도 해야 되고, 같은 시간, 같은 선생님에게 같이 수업을 듣게 하자라고 하는 엄마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시겠지만 올해 이 동네에 이사를 와서 아는 엄마도 없고 아이 친구 엄마 중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모든 아이들이 다 그룹이든 개별이든 과외든 대형학원이든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 마땅히 같이 같이 그룹을 형성할 만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라고 1대1로 앉아서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안 좋죠.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좀 더 재미를 얻고 그 안에서 즐겁게 노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지겹게 공부하는 것도 아닌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거는 또 제 능력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룹을 짜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을 못 만나고 있는데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정말 감사하게도 친구가 생기거나 좀 아는 엄마가 생긴다면 같이 그룹을 짜서 그 그룹 안에서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서로 선의 경쟁도 해가면서 또 서로 장난도 쳐가면서 그렇게 가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이 맞고 엄마들끼리 뜻이 맞는 경우가 있다면 그룹 수업도 이 두 가지 개인 수업과 대형 어학원, 대형 학원들의 어떤 그런 장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방법, 탄서식 강의.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하시면 그 수업의 진도를 쭉 빼서 가서 그 수업 안에, 그 레벨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진도를 마칠 수 있는 수업의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가 적극적인 성향의 아이들은요, 이런 수업을 통해서도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전체 20명의 아이가 있었다면 그 중에서 절반 정도의 아이들은 그저 그냥 앉아만 있다가 오는, 그 수업에서 뭔가 딱히 얻었거나 궁금증을 해결했고 몰랐던 걸 알게 된다기보다는 진도를 나갔다라는 데 의의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학원을 열심히 다니지만 성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 중에서는 이렇게 판서식 수업의 레벨의 그냥 수업 중에 같이 앉아있는 한 명의 학생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수업에서 정말 뭔가를 드린 만큼,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들였지만 에너지와 시간을 들였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에너지와 시간을 들인 만큼 얻고 있는가, 얻을 수 있는 구조인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야만 아이가 그렇게 다니는 수고만큼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시겠지만 이런 경우 개인이면 얼마, 그룹이면 얼마, 또 판서식이면 얼마, 금액이 다 다르죠. 그쵸? 그런데 제가 개인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이유가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소형 학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로 할 때 그룹으로 하거나 판서식으로 할 때보다 5만 원만 추가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을 추가해서 개인으로 진도를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학원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보고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이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계속 해가다 보면요. 그쪽 원장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이런 방법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지금 상황에서 최적의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선생님과 내가 한 팀이 되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니던 학원도 많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학원에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거나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등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한 번쯤 이런 것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형태의 학원에 앉아서 가장 많은 걸 받아올 수 있을까? 얻을 수 있는 아이일까? 아이의 성향과 수준과 또 그리고 엄마인 내가 커뮤니티를 만들고 정보력이 좀 있는 편인가 없는 편인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뭘 반성하거나 뭘 바꾸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이가 어떤 학원에 다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합니다. 운동, 독서, 칭찬 쭉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카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